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2022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2023년 현재 토트넘의 주장인 선수 아시나요? 모르실 수가 없죠.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축구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죠. 심지어 6살 제 아들도 손흥민 삼촌처럼 되겠다고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하는데요. 그는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 역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주장직을 맡으면서 선수단들의 평가나 외부에서 평가를 보면 그의 인성을 더 잘 알아볼 수 있죠. 이런 그가 과연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손흥민이라는 월클 선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력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위대한 선수 뒤에는 위대한 아버지가 있다고 하죠. 바로 손흥민 선수 뒤에 있는 손흥정 코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코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아버지이자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첫 에세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두둥책은 손흥정 코치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손흥민 선수가 실력뿐 아니라 인성을 갖춘 선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자의 인생에 대한 철학이 명료하게 담겨 있었고 육아서는 아니지만 마치 육아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손흥정 코치는 축구 선수였지만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28, 이른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죠. 이후 가정의 유지를 위해 일용직 헬스 트레이너, 새벽 청소, 공사장에서의 막노동 등 강도 높은 다양한 일을 했어요. 힘들면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가 놓치지 않은 단 한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기본입니다. 저자는 기본을 한 단어로 표현해요. 단박하다. 단박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예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산다는 게 바로 손흥정 코치의 인생 철학인데요. 어찌 보면 쉽고 단순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해. 기본기가 탄탄해야 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기본을 쌓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은 보이지 않기에 화려하거나 주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다져지기 전에 다른 곳을 돌아보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눈을 돌린 만큼 탄탄하지 못한 기본 때문에 이미 했던 일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저자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빨리 예쁘게 튀운 싹이 보고 싶다 해도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다.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본기를 익히는 시간은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 부분에서 저는 모죽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죽은 4년 동안 자라지 않아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폭풍 성장을 하며 거대한 숲을 만들어요. 그 4년 동안 모죽은 뿌리 성장, 즉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폭풍 성장이 가능한 것이죠. 이 시간은 겉으로는 변하는 것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본기를 어느 정도 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이 바탕되어야만 위로 쭉쭉 뻗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를 모으는 이 단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수없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 묵묵하게 하는 것이다. 등등의 말을 많이 들었고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 제 스스로 생각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된 것 같으면 기본에서 벗어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곤 했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다 좋지 못했고요. 기승전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기본뿐 아니라 이 책에서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은 부분은 손흥민 선수와 그의 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제가 쌍둥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 이 책은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서 같은 느낌을 받은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자가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와 그의 형을 언급한 부분인데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형이 한 명 있어요. 손흥윤 코치요. 형제는 똑같이 축구를 시작했죠. 동생인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으며 승승장구의 월드클래스가 된 반면 형인 손흥윤 코치는 부상으로 축구계에서 이른 은퇴를 했죠. 그리고 코치로 경로를 변경했는데요. 형제가 똑같이 축구계에 종사하고 있기에 손흥민 선수가 주목받을수록 형인 손흥윤 코치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저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두드러질수록 형제 간의 갈등은 없나요? 여기에 대한 손흥정 코치의 답변이 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주었지요. 두 형제 간의 머리를 비교하면 둘 다 망하지만 두 아이가 지닌 개성을 비교하면 둘 다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을 믿는다. 우리 아이들은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다.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이건 우리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모양은 다 제각각이다. 사람의 모양이 제각각이라는 것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살면서 많이 잊고 살지 않았나요? 제각각이라는 건 사람들은 저마다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판매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획을 잘할 수도 있죠. 잘할 수 있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가는 방향과 시간이 모두 다른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표에만 집중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그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괜히 다른 사람의 경로에 눈을 돌리다 보니 중간에 고민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자의 목표에만 집중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저만 해도 2분 차이로 태어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저마다 가진 재능이 다르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할 때가 많았죠. 왜 둘이 키 차이가 나지? 왜 한 명은 이 발음을 정확하게 못할까? 왜 한 명은 그림을 꼼꼼하게 못 그릴까? 나열하면 끝도 없어요. 저자의 말처럼 사람마다 모양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아이들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자가 대단하다고 느낀 건 축구라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분야라면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같은 분야는 정말 비교가 한 번에 확 되잖아요. 한때 엄친아라는 말이 유행이었죠. 하지만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엄친아는 없지만 엄친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많다고 분석했다고 하죠. 저 역시 되돌아보니 비교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학생일 때는 시험 점수로 비교되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저보다 나이 어린 수험생에게 열등감을 느꼈죠. 변리사만 되면 더 이상의 비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합격 후에 고용변리사로 일하다 보니 오히려 견눈질이 확장되더라고요. 누구는 의사로 개원하고 누구는 약사로 개국하고 누구는 창업해서 성공하고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저 친구는 벌써 저만큼 성공해서 부럽다.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이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의 주체를 다른 사람에서 나로 옮겨오면 돼요. 비교를 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괴리감 때문인데요. 그 괴리감을 느낀다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비교해보세요. 어제의 나, 한 달 전의 나, 1년 전의 나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 괴리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비교할 시점에서 과거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있다면 된 겁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타이밍이 있고 자신만의 포텐셜이 터지는 분야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가 이르러야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전에 견눈질하기 때문에 조급하고 괴로운 거예요. 봄이 온다고 해서 모든 꽃이 한꺼번에 같이 피지 않잖아요. 봄에 많은 꽃들이 피지만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죠. 동백꽃은 겨울에 피기도 하죠. 심지어 무화과는 꽃도 피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마다의 타이밍이 있고 포텐이 터지는 시기가 있어요. 결국 자신만의 타이밍이 되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단순하고 심플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기본에 충실하며 묵묵히 기본기를 익혀나간다면, 그리고 모두가 제각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집중해 나아간다면 결국 여러분만의 꽃이 피고 여러분만의 열매가 화려하게 맺힐 것입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